안녕하세요. 이제 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주제는 여러 이제 반응을 알아보고 그리고 반응의 스토이키오메트리를 한번 맞춰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반응이 소개될 것입니다. 한번 대강의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지요. 여기 보시면요. 먼저 이제 화학에서는 대부분 어, 용액 중에 반응을 연구하는데 그 솔벤트로 물을 대체로 많이 쓰죠. 물론 다른 솔벤트도 있겠습니다만은 물이 가장 중요하고도 또 가장 많이 쓰는 솔벤트니까 물이 성질, 그죠? 또 물에 물질이 녹을 때 그것들의 성질을 잘 알아보는 게 중요하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물질이 화합물에 녹으면은 이게 이온을 띨 수가 있죠. 물론 이온 띄지 않는 물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일렉트롤라이트라는 그런 전해질이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해질이 스트롱하냐, 강하냐, 위크, 약하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용액의 조성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화학 반응의 종류에 대해서 종류가 많이 있어요. 뭐 프레시피테이션 리액션, 그러니까 침전 반응도 있죠. 또 여기 산연기 반응도 있고 산화 반응도 있고 또 이제 어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무슨 반응도 있죠. 또 창물 형성 반응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용액에 있어서 반응을 어떻게 우리가 쓰느냐, 어떻게 우리가 기술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스토이키오메트리를 한번 알아봅니다. 이제 화학 양론 그러니까 어, 매스 밸런스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물질 보존 법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아무리 반응이 일어난다 해도 새롭게 물질이 창조되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응 전후에 물질의 양은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산연기 반응을 우리가 이제 스토이키오메트리로 맞춰서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산화 환원 반응은 이제 산화 상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물질 보존, 그러니까 마스 밸런스뿐만 아니고 이제 차지 밸런스식도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약간 좀 여러분들이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아예 산화 환원 반응, 옥시데이션 리덕션 그 식에서 어떻게 우리가 스토이키오메트리 우리 맞춰가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간단한 산화 환원 반응의 그 이제 타이트레이션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장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물은 더 커먼 솔벤트, 그죠? 아주 흔한 이저 솔벤트가 용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은 없으면 못 살죠. 우리 몸의 약 70%도 물이고요. 지구상의 지표면의 약 70%도 또 물입니다. 대부분 바다가 차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물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대단히 이제 중요한 그런 물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뭐 화성 탐사선도 막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찾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물이죠, 물. 그죠? 물이 있느냐 없느냐. 물이 있어야지 나중에 화성에 가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물이 가장 중요하고 또 실제적으로 화학에서도 가장 솔벤트로 많이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우리 그래서 인류의 그런 삶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제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몇 가지 여기 나와 있는데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그죠? 모듈레이터 하면 뭡니까? 이게 좀 약간 온화하게 그렇게 유지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왜 그렇죠? 물은 비율이 가장 큽니다. 거의 가장 커요. 모든 물질 가운데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물은 쉽게 데워지지도 않지만은 한번 데워졌으면은 또 쉽게 식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비율이 큰 거죠. 이게 이제 도움도 이제 되고 또 어떤 때는요. 이게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상 기후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바다 중에 태평양이 가장 넓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엘니뇨라는 현상 아시죠? 엘니뇨가 뭡니까? 태평양이 여름철에 이제 뜨거운 날이 오래되면은 태평양의 물의 수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몇 도만 올라가도요. 거기에 함유되어 있는 그 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기상 이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엘니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몇 도인지 혹시 아세요? 지구가 거대하죠. 물론 극지방은 온도가 대단히 낮고 적도지방은 온도가 높지만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 15도 C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살기 아주 딱 적합한 그런 온도죠. 그에 뭐에 의해서 그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느냐? 뭐 지역마다 위도마다 온도 차이는 있어도 대체로 굉장히 살기가 좋죠. 그게 바로 물이 효과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물은 여러분 자동차 엔진을 시키는데 그리고 또 자동차 엔진뿐만 아니고요. 또 원자력 발전소 시키는데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어, 공업 용수로 많이 쓰고 이제 있습니다. 그죠? 자동차 엔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순행식이죠. 순행식.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공랭식.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막 가면은 어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와서 이제 엔진을 시키는데 자동차는 이제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이제 거기 냉각수를 돌려서 식혀야 되죠. 뭐 그럴 때도 쓰고 있고요. 또는 이제 물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은 다른 물질을 이동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물이 쓰게 됩니다. 그죠? 물을 따라서 막 물질이 이동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중요한 역할을 물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이제 화학이니까 물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과학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은 지구상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물질 중에 하나다. 그리고 많은 물질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음? 물속에 많은 물질이 잘 녹아요. 솔트들 많죠. 이온들이 녹아서 이온들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통째로 녹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속에 많은 영양소들도 녹아 있어서 수중 생명체가 또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한번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물은 폴라한 분자다. 폴라가 뭡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뭐 극지방을 우리가 폴라 리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화학에서 폴라라고 하면은 이게 분극이 됐다는 겁니다. 분극. 그죠? 물 전체는 중성이죠. 그죠? 그렇지만은 물 구조상 물 분자가 한쪽은 그러니까 전하가 한쪽으로 이제 쏠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보십시오. 요거는 여러분들이요. 요 구조는 반드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물은 H2O인데 이렇게 약간 구분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죠? 이거 벤트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자세하게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 각도가 결합이 이제 HOH 요 결합 각도가요. 약 105도. 정확히 얘기하면은 104.5도가 됩니다. 104.5도요. 그죠? 이렇게 이제 구웠기 때문에 물은 솔벤트로서 아주 다양하고도 특이한 성질 이제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이 챕터에서는 안 나오지만은 이제 공부해 가면서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물은 이렇게 구분 이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물이 가장 이상적인 용매로서 음?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물질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그런데 근데 이제 여기가 폴라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게 이제 분극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하가 내부에서 분리가 됐다는 건데 이것을 알려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전기 음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아마 배운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전기 음성도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그 원소가 이제 전자를 끌어당기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가 크다고 하는 것은 전자를 잘 끌어당긴다. 그죠? 작은 것은 잘 끌어당기지 못한다 이겁니다. 근데 물은 전기음성도가 근데 여러분 몇 가지 일단 기본적으로 큰 전기음성도가 큰 그런 원소 몇 가지 알면 좋습니다. 가장 큰 전기음성도를 갖는 원소가 불소죠. F 플로린. 근데 이제 산소도 전기음성도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불소, 염소, 그렇게 할로젠 원소들하고요. 또 산소,
그리고 질소 이제 그 정도가 전기염수 농도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수소보다 전기염수가 커요. 이렇게 산소가 수소 원자 두 개와 결합이 되는 상태에서 산소가 전자를 끌어당깁니다. 어디서 끌어당기죠? 결합하고 있는 다른 원소로부터 끌어당기죠. 그러니까 이제 산소가 수소로에 있는 수소에 분포하고 있는 전자를,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전자 밀도를 자기 쪽으로 당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이제 수소에 있는 전자 하나를 완전히 뺏는 것이 아니고 전자의 밀도를 자기 쪽으로 당기기 때문에 전자가 수소 입장에서 보는 전자를 뺏기기 때문에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데 일부가 뺏기기 때문에 델타 플러스라고 합니다. 이 델타라는 것은 굉장히 적다. 델타는 일보다 이제 작은 걸 표시할 때 일단 델타로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델타 플러스는 수소가 전자 밀도 일부를 산소에게 뺏겨서 수소의 전하는 델타 플러스구나. 이쪽도 똑같죠? 상황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델타 플러스가 되고, 반면에 산소는 어때요? 전체적으로 물은 중성이기 때문에 산소 쪽에 전자 밀도가 쏠리기 때문에 산소는 2 델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더하면 제로가 돼야 되겠죠. 중성이니까.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하가 분리가 되어 있죠. 한쪽은 델타 마이너스, 한쪽은 델타 플러스니까 이거를 우리가 벡터로 표시할 수 있어요. 벡터. 나중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지금 고민 안 해도 돼요. 여기서 이쪽으로 벡터가 되고요. 이쪽으로 벡터가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벡터. 그러니까 요 산소와 수소 요 원자 사이에 어떤 벡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다이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이폴. 다이는 둘이란 뜻이요. 폴. 이런 극이 두 개가 있다. 다이폴. 그러니까 이게 극이 하나, 둘, 세 개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요걸로 우리가 이제 한꺼번에 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분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이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다이폴 성질 때문에 물은 굉장히 용매로서의 아주 특이한 성질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뭐 다이폴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고급 이제 좀 어드밴스드 된 화학을 배우면 알겠지만요. 쿼드로플에 있어요. 사극자가 또 있습니다. 사극자. 그건 여러분들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물은 다이폴이다. 다이폴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오. 이런 물은 다이폴 분자이기 때문에 많은 그 솔트들을 녹여요. 솔트들이 물에 잘 녹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물에 잘 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뭐 그런 솔트뿐만 아니고 설탕도 잘 녹죠. 왜냐하면 설탕도 이제 극성을 띠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에 녹아서 그 통째로 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솔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물이 그 중간에 들어가서 이온을 분리를 시키죠. 그래서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플러스 이온을 우리가 카타이온이라고 합니다. 그 NaCl이 있어요. NaCl이 물에 녹으면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으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양이온을 이름을 카타이온. 여러분 이거 케이션이라고 발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카타이온이에요. 카타이온. 그죠? 이거는 이제 양전하를 띤 이온을 카타이온이라고 하고, 또 음전하를 띤 이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왜냐하면 분리가 됐으니까 그걸 아나이온이라고 합니다. 아나이온. 그죠? 그래서 여기서 카타이온, 아나이온, 이건 양이온, 음이온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양이온과 음이온을 이렇게 둘러싸서 이온화가 잘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그렇게 물 분자가 이온을 감싸는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그거 보고 하이드레이션, 우리말로 하면 수화, 물수자 들 화자 써서 수화라고 합니다. 하이드레이션. 그죠? 왜냐면은 물은 다이폴이기 때문에 물 자체는 이온이 아니래도요, 이게 전하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양전하와 음전하 주변을 감쌀 수 있어요. 잘 보십시오. 여기는 그림은 안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소금이 녹았다.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됐다. 그러면 Na 플러스는 어디에 주로 위치합니까? 여기 산소 원자 주변에 위치하겠죠. 그죠? 왜냐면 Na 플러스니까 양전하와 음전하가 서로 정전력 인력에 의해서 서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음전하는 어디에 있죠?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여기 요쯤에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두 수소 원자 요 사이에 이제 놓여 있을 겁니다. 그죠?
이제 그런 현상을 이제 하이드레이션, 어, 그러니까 이제 물이 이제 폴라한 물이 어떤 이온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현상을 하이드레이션, 수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수화가 일어나면은 솔트가 잘 녹아요. 그죠? 솔트가 잘 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녹는다는 뜻은 수화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온이 되면서 이온이 안정화가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NaCl 녹았다. 그럼 Na 플러스 주변에 물 분자가 쫙 감쌉니다. 또 클로라이드 이온 주변에도 물 분자가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온이 되면은 굉장히 안정화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물은 많은 그 솔트를 그 염을 녹이는 그런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 이제 NaCl이 이제 고체를 우리가 물에다 막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 조그만 거는 소듐 이온, 클로라이드 이온. 이것이 이제 이렇게 정육면체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FCC 구조다, 페이스 센터드 큐빅 구조다. 이제 이건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볼 겁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물에다 녹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떨어져 나갑니다. 소듐 이온, 클로라이드 이온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요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잘 보세요. 소듐 이온 근방 주변에는 물 분자가 가득 감싸고 있고 또 요 클로라이드 이온 주변에도 물 분자가 감싸고 있는데 다른 점이 뭐죠? 잘 보십시오. 소듐 이온 근방에는 뭐가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냐면은 여기 빨간색은 산소를 뜻한다 그랬어요. 산소가 이 소듐 이온과 접촉하고 있고 또 클로라이드 이온에는 뭡니까 이게 이렇게 수소가 주로 이렇게 딱 이게 이렇게 물이 수화가 되고 있습니다. 수소 원자가 이렇게 요 클로라이드 이온에 이게 접촉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현상을 수화다. 그리고 이렇게 이온이 물 분자에서 서로 따로따로 둘러싸여서 안정화하게 되기 때문에 이 솔트가 물에 잘 녹는다. 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하지만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거를 예를 들어보겠어요. 수화. 예를 들어서 이 솔트 중에 예를 들어 암모늄 나이트레이트라는 그런 솔트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고체죠. 이것도 하얀 고체입니다. 이게 물에 아주 잘 녹아요.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암모늄 이온하고 나이트레이트 이온이 이제 서로 나눠지죠. 암모늄 이온은 양이온이고 카타이온이고 나이트레이트 이온은 아나이온, 음이온입니다. 근데 이게 소화가 된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보시면요. 여기 괄호치고 AQ라고 써요. 그죠? 요 상태를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S는 솔리드고 AQ는 액큐스 상태, 그러니까 수화된 상태다. 그리고 L은 뭐죠? 리퀴드. 그리고 G는 가스. 근데 이것은 수용에 의해서 녹은 상태니까 가로치고 AQ라고 이제 씁니다. 물론 이거를 안 써도요. 일반적으로 물에 녹았으니까 뭐 물이 요 각각의 이온 주변에 둘러싸고 있구나. 요 이온들이 소화되어 있구나. 그렇게 금방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이걸 확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물 분자가 몇 개가 둘러싸고 있느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소듐 이온 근방에 물 분자가 몇 개가 둘러싸고 있느냐? 근데요, 이거 알려면은 여러분 약간 고급 화학을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첫 번째 이 저 둘러싸는 요 물 분자가 있고요. 그리고 요 바로 바깥에 또 물 분자가 또 요거 이 물 분자보다는 좀 느슨하지만은 또 이렇게 둘러싸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스피어고 또 두 번째 스피어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요 그렇게 알아내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 6개, 어떤 경우는 뭐 12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양이온 근방에 물 분자가 둘러싼다. 이 양이온의 사이즈가 작을수록 물 분자가 더 많이 둘러쌉니다. 일단 그 정도만 아시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자, 그래서 물에는 여러 가지 이온성 물질들이 어, 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녹는 정도를 우리가 솔유빌리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유빌리티, 그죠? 그러니까 용해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어떻게 용해도를 뭘로 배웠습니까? 물 100g에 뭐 몇 g 녹느냐 뭐 그렇게 배웠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부터는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요. 용해도의 단위는 뭐냐? 농도예요. 농도. 그죠? 그러니까 소금이 NaCl의 용해도는 뭐냐? 그 농도로 치면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넣을 수 있는. 그죠? 여러분은 물에 이제 소금을 잔뜩 집어넣고 막 흔들어 보세요. 그죠? 그러면 이제 포화가 되면은 더 이상 안 녹겠죠. 그죠? 그게 이제 그때의 소금물의 농도를 우리가 용해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때 농도를 몰 농도로 주로 칩니다. 몰. 좀 이따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용해도는 뭐에 따라서 달라지느냐? 뭐죠? 어, 이온들이 서로 얼마큼 끌어당기느냐? 어트랙션은 그거에 따라 달라지고요. 또 물 분자와 얼마큼 이온들이 서로 잘 이게 물이 수화가 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NaCl은 물에 잘 녹죠. 그죠? 음? 그래서 일단 물에 녹으면은 각각의 이온이 물에 수화가 돼서 서로 만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소듐 클로라이드는 잘 녹는데 근데 실버 클로라이드 있죠. AgCl이라는 게 있어요. AgCl은 잘 안 녹습니다. 그러니까 용해도가 상당히 낮아요. 왜 그러느냐? 실버 이온과 클로라이드 이온은요. 물에 조금 녹았어도 서로 만나서 그냥 결합하는 성질이 어?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용해도가 이제 작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거 나중에 필요할 때 그때그때 더 잘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여기서 잠시 쉬도록 하죠.